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수사,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을 뒷배경으로 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들이받고 있고, 그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백업해준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 서로 이제 공격하고 공방을 벌이고, 어찌 보면 일방적인 공격이지만 그런 걸 하고, 여기에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까지 가세하고, 그 다음에 여권까지 전부 다 달려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못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사표를 낼까요? 과거 그 스타일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워낙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공방의 와중에서 본질은 도망가 버리고 지금은 그냥 싸움만 남았다. 그래서 추미애가 잘했냐 윤석열이 잘했냐 이런 식의 얘기만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의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저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관해서 적어도 95% 이상 팩트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뭐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채널A의 기자였죠. 이 당시엔 기자였습니다. 그 후에 해고가 됐습니다만은 2월 초부터 이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본인은 이런 첩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정보죠. 신라젠 사건을 이제 이게 일종의 금융사기 사건 비슷한 건데, 이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 로비를 했다. 그런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정치권 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2월 초부터. 그래서 이제 한참 취재를 하는데,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지검을 방문한다고, 이제 그 당시에 지검을 순회하는 거로 돼 있었죠.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거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던 한동훈 검사장, 이 사람은 좀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산 취재를 동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그 후배 기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요. 부산까지 가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자기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고 있으니까 신라젠 사건에 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사실은 각 지검에서 하는 특수수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반부패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이제 따라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2월 13일입니다. 13일에. 그래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실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근데 이때 만남이 한 15분 정도 이루어졌는데, 요게 15분짜리가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이동재 기자와 같이 갔던 다른 기자, 그것도 채널A 기자죠. 그 기자의 휴대전화에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 이제 그걸 풀면 녹취가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라젠 사건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부 좀 묻다가, 그러다가 물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신라젠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일반 투자자들인 다중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치권 비리 의혹도 있다던데 왜 유시민 얘기가 나오냐면, 유시민 씨가 신라젠 경영진들하고 과거 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좀 이렇게 친하고 해서 거기 가서 특강도 해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유시민 씨 얘기가 오르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동재 기자가 물어본 모양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나 유시민에는 관심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로비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동재 기자가 계속 이제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철한테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철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수감 중이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편지도 썼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의 로비 창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날 2월 13일 날 녹취록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편지 내용을 보면, 편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철에 대해서 선처해 줄 수 있다. 내가 법조 출입기자인데 뭐 이런 류의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2월과 3월에 걸쳐서 5차례 통화를 합니다. 이건 뭐 휴대전화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현재 드러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신라젠 사건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녹취에 나온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아유 그거 별거 없다. 거기에 정치권 로비 의혹 없다. 왜 그러냐면 이동재 기자가 또 정치권 리스트 로비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제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걸 계속 취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게 바로 지모 씨라는 제보자 X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으로 만난 게 2월 25일입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정치권 로비 의혹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모 씨가 가지고 있는 듯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듯.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모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도 만나고 3월 22일에도 만나는데 요건 이제 중간에 팩트라고 우리가 95% 이상 팩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가 자꾸 이제 이 지모 씨가 검찰과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철 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철 씨를 봐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내가 검찰 출입 기자고 그 다음에 검찰 관계자가 나한테 충분히 이거 봐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권 로비 리스트나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죠. 요구하는데 이 지모 씨라는 사람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검찰 관계자 얘기라고 하면서 들려줍니다. 이 지모 씨한테 이동재 기자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모 씨는 그 검찰 관계자가 누구냐 계속 묻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 지모 씨가 그게 한동훈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인 것처럼 이동재 기자가 이제 이 지모 씨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거 다 팩트입니다. 거의 팩트입니다. 95% 이상 확인된 팩트다. 자, 이 와중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만남 아마 3월 22일쯤 되는데 이때 이 지모 씨가 MBC 카메라 몰카를 들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몰카 찍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요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31일 날 MBC가 보도를 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그 유착 의혹의 핵심은 바로 그러니까 제보자 X라는 지모 씨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널A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 이제 한동훈이라고 그때 보도가 안 됐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배경을 등이었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뒤에서 밀어주고 이동재 기자가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한테 그 사람의 뭐 형량을 가볍게 해주고 뭘 어떻게 빼내줄 것처럼 압력을 넣었다. 이래서 이제 한동훈과 채널A 기자 간의 유착이다. 이런 식으로 MBC가 3월 31일 날 보도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검언 유착 의혹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과 여권은 이거 잘 됐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고소고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대검은 뭐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 일부에 맡겨서 수사를 합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형사 1부장인데 수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합니다. 3월달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동재 기자와 채널A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도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6월달에 이 채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하는 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이건 뭐 이상한데 뭐가 좀 제대로 안 나타나고 그것 좀 한번 그 녹취록 같은 거 가져와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을 안 내다가 나중에 냅니다. 내니까 그 녹취록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월 13일 날 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철한테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얘기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한, 그런데 앞에 유시민에 관심 없다는 부분 빼고 뒤에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일종의 추임새입니다. 왜냐면 이철한테 편지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부분, 요거만 딱 부각시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이 보니까 이거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악마의 편집 아닙니까? 이동재 기자한테 유리한 부분은 쏙 빼고 이거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부분, 이거 사실 이동재 기자한테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한테 편지도 썼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노력하다 보면 한 건 걸릴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그냥 추임새로 그냥 얘기해 준 겁니다. 잘해보라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요거만 딱 부각시켜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과연 납득이 되십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MBC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거의 조작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서울중앙지검의 조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연 유착이 어디 있느냐 이게 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은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95% 이상 확인된 팩트를 말씀드렸고, 이제 쟁점은 정말 유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요. 유착이라는 것은 결국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했어야 이게 유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유시민 비리에 관심 없답니다. 근데 뭘 짰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모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유시민 비리 좀 있으면 내놔라 하는 걸 강요를 미수에 그쳤다 강요가 이런 얘기인데, 우선 지모 씨와 이철이라는 사람이 지모 씨가 이철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알고 다니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둘이 면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채널A 기자가 그러면 어찌 이철 전 대표한테 강요를 하기 위해서 면식도 없는 지모 씨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요 미수가 될 수 없다. 우선 이철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자가 무슨 권한으로 강요를 하냐. 또 강요를 하는 거는요, 뭘 압박을 해서 이 사람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착이 없었다면 강요도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유착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강요 미수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검이 아마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모양인데, 중앙지검은 계속 지금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지금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놔두면, 아니 법원이 아무리 지금 장악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명백한 것을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수사자문단 내일 원래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지휘를 통해서 그 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수사자문단을 열든 아니면 수사자문위원회를 열든, 수사자문위원회는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반인들이 친정부적이라 해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언 유착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자문단이든 뭐 무슨 수사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든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 이것도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착은 더더욱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일방적으로 지금 틀을 짜놓고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자문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사자문단이든 심의위원회든 제가 보건대는 한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이 사람들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다른 검사한테 한번 맡겨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기소조차 불가능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검언유착이라는 거의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또 많은 것을 지금 현재 중앙지검이 우기려고 할 텐데, 진실은, 팩트는 지금 검찰의 일각에서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